주식 투자사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둬야 한다. 우리는 지금 130만 명의 한국인 백만장자를 떠올리며 우리의 뇌구조를 재배열하기 위해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성장 사고방식 단계에 계신 분이셔야 합니다. 혹여 마이너스 생존 단계에서 도약하기 위해 들어오셨거나 생존 단계에 계신 분이시라면 처음 백만장자의 꿈부터 다시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모의 투자와 실전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절대 100만 원 이상으로 실전 투자에 투입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통장에 현금으로 보관하세요. 주식시장은 내년에도 열려 있을 것이고 내후년에도 열려 있을 거예요. 현금만 있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과욕은 실패를 부릅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면 구독하셨겠지만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뇌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을 변화가 있을 때마다 댓글을 달아서 점검하세요. 투자일지는 일지대로 잘 쓰시고요. 나의 기질을 알아가고 투자 원칙을 세워가는 과정도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백만장자가 되어가는 과정도 댓글로 남겨 서로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의 뇌구조를 재배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서로 공유하며 응원도 해주시게 되면 한결 빠르게 뇌구조가 재배열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요. 읽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머리를 식힐 겸 대뇌의 구조를 재배열하자는 마음으로 함께 해보시죠. 그리고 돈의 심리학 4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둬야 한다 편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은 그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다. 적어도 지속적으로 친절하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저지를지도 모를 실수에 대비한 방책이 필요하다.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둬야 한다. 아무리 운이 나빠도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책 중에서 11.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나을까? 철저한 이성적인 게 좋을까?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인생이 늘 앞뒤가 맞는 것은 아니다.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냉철하게 이성적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냥 꽤 적당히 합리적인 것을 목표로 삼아라. 이게 더 현실적이며 장기적으로 고수할 확률도 크다. 의사의 목표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다. 환자가 참을 만하고 적당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열이 나면 아프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는 나에게 잘 검증된 연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철저히 이성적이기보다는 적당히 합리적인 수준을 목표로 삼는 것이야말로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금융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더라도 앞뒤 맥락상 난센스가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 투자 대상을 사랑하라. 내 전략이나 내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어서 형편이 안 좋을 때 해당 전략이나 주식을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겉으로는 이성적으로 보이는 성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역사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 확률은 하루로 치면 50대 50이고 1년을 보면 68%이며 10년으로 보면 88%, 20년으로 보면 100%이다. 인내심은 성공 확률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옮겨오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경제나 주식시장에 관한 예측은 끔찍할 만큼 빗나간다. 그러나 그런 예측을 해보는 것은 적당히 합리적인 행동이다. 예측에 기초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측해보려고 애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합리적인 행동이다. 실제로 인생은 앞뒤가 맞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 세상에 100% 상승 곡선을 타는 투자는 거의 없다. 폭락 앞에서 멀쩡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투자자도 거의 없다. 이러니 우리는 숫자에 기반한 이성적 전략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적당히 합리적이고 적당히 감정적인 전략이 더 우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분석의 실패가 아니다. 상상력의 실패이다. 역사가의 예언 오류 혁신과 변화가 목숨과도 같은 분야에서 과거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미래 신호를 읽으려고 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 투자는 엄밀한 과학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이다. 그러니 똑똑한 사람들도 예민하고 탐욕스러워지며 편집증을 갖게 된다. 투자자들은 감정이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감정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과거 행동에 기초해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이 되었든 무한정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쁜 것을 싫어한다. 과거에 의존하면 미래를 바꾸어 놓을 이례적인 사건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꼬리 사건을 과소평가하기 쉬운 이유는 사건들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과소평가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조차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한다. 무언가를 예측하지 못해서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알아야 할 건 세상이 예측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예상치 못한 일에 놀랐을 때 배워야 할 교훈은 세상에는 놀랄 일이 생긴다 라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래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 과거는 가이드를 거의 주지 않거나 전혀 주지 않는다. 그것들은 유례 없는 사건이 될 것이다. 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을 테고 해당 사건이 그토록 큰 영향을 끼치는 데는 이런 이유가 한몫을 할 것이다. 역사는 경제나 주식시장의 미래에 대해 잘못된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세상에서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의 역사를 살펴보면 뒤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지금 세상에 더는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임을 깨닫는다. 13. 안전마진.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내 앞에 있는 칩을 몽땅 걸 수 있는 순간은 없다. 세상은 그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다. 적어도 지속적으로 친절하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저지를지도 모를 실수에 대비한 방책이 필요하다.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둬야 한다. 아무리 운이 나빠도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무리하게 밀고 나가 결국 나쁜 아이디어와 다름없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실수에 대한 대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지혜로운 이유는 불확실성, 임의성, 여러 가지 확률들이 삶에 늘 존재하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을 상대하는 방법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는 일과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 크게 차이가 나더라도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안전마진의 목적은 예측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에서 실수의 여지를 과소평가한다. 우리가 실수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다. 다른 하나는 따라서 예측 가능한 미래를 활용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실수의 여지를 평가절하하고 오인한다.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두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결과를 견딜 수 있게 한다. 아주 큰 이득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자주 없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불어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특히 실수의 여지를 생각해야 할 경우가 몇 가지 있다. 하나는 변동성이다. 다른 하나는 은퇴 준비이다. 미래 수익률을 추산할 때 역으로 실수의 여지를 이용하라.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은 목표를 낮추는 것이다. 실수의 여지와 사총격인 또 하나가 있다. 리스크에 대한 낙관적 편향. 내지는 러시안 룰렛은 통제대로 움직여야 한다. 신드롬이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리한 경우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나에게 유리한 확률에 애착을 갖는 것을 말한다. 큰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리스크 때문에 망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리스크도 감수할 가치가 없다. 5%의 무리한 경우의 대가가 파산이라면 95%의 유리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없다. 유리한 경우의 대개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말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성적인 낙천주의가 종종 파산의 확률을 가려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만성적으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나는 일정 부분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일정 부분은 리스크를 멀리한다. 성공하려면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는 온갖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미친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미친 일들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를 끼친다.
그런 미친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우리는 그에 대처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대비할 수는 없다. 이런 일에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단일 실패점이다. 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단일 실패점은 월급에만 의존해서 단기 지출 자금을 마련하고 저축은 전혀 하지 않는 바람에 내가 생각하는 지출과 미래에 혹시 생길 수 있는 지출 사이에 전혀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리스크만 대비하는 금융 계획은 현실 세계를 살아남을 만큼 충분한 안전 마진을 갖기 힘들다. 14.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미래의 나는 과거의 내가 내린 결정을 늘 기뻐하지만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형편없다. 역사가 끝났다는 착각. 역사는 끝났고 변화는 더 이상 없을 거란 착각이다. 과거에 비해 자산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는 예민하게 인지하면서 미래의 자신의 성격이나 욕망, 목표 등이 변할 수 있음은 과소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복리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 불필요하게 중단하지 않는 것. 장기적 의사결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금융계획에서 양극단은 피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복리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려면 어느 계획이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끈기 인내심과 핵심이다. 장기 계획을 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목표도 욕망도 바뀌기 때문이다. 15. 보이지 않는 가격표.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 그러나 모든 가격이 가격표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든 밖에서는 쉬워 보이는 이유는 경기장에 서 있는 사람이 맞닥뜨린 어려움이 종종 군중들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 50년 동안 S&P 500 지수는 119배 올랐다. 주식을 장기 보유하라고 한다. 그러나 눈앞에서 주식 가격이 붕괴하고 있을 때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가. 가격표란 큰 수익을 안겼다가 순식간에 다시 뺏어가는 시장의 끝없는 조롱이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넷플릭스의 주가는 35,000% 올랐지만 기간 중 94%의 날이 전 고점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됐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몬스터, 비버리지의 주가는 31만 9,000%가 올랐지만 기간 중 95%의 경우 전 고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사람들은 다음번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팔았다가 다음번 호황이 오기 전에 사려고 시도한다. 즉, 변동성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나 돈의 신은 대가를 따르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 대가를 피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결국 대가를 2배로 치른다. 시장 변동성은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처럼 생각하라.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수수료는 현금이나 채권 같은 값싼 공원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입장료이다. 여러분은 생각도 바꾸셨고 매일 실천하고 계시고 대뇌의 구조도 재배열되고 있는 중이니 이제 백만장자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천만장자, 억만장자의 길을 위해 다같이 파이팅 합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잊지 마세요. 인맥 레버리지를 구축하세요.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돈의 심리학 마지막 5편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